자, 다음으로 3포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포는 변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료가 중심 위치로부터 이렇게 잘 퍼져 있느냐, 아니면 멀리 퍼져 있느냐, 아니면 밀접하게 퍼져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요. 항상 평균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겠죠. 우리가 수학 시간이나 이럴 시간 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같이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표준 편차가 왜 중요할까요?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치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 원리,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3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범위가 있고요, 사분위수가 있고요, 편차가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쓰게 될 텐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쓸 텐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떤 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포는 중심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평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평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평균이 요만큼 밀접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자료와 평균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자료가 퍼져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가 좋으냐면은 자료가 오밀조밀하게 퍼져 있으면 더 안정적이죠. 자료가 넓게 퍼져 있으면 덜 안정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하는 표본 오차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표본 오차는 밀접하게 좁혀져야지만 예측력이 높은 거죠. 근데 넓게 있으면 예측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는 데이터 개수를 많이 올려줘야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면 이게 점점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은 이 범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런 표준 편차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라는 거가 가장 많이, 그 범위라는 거를 쓸 수도 있는데, 범위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예요. 자, 최대값에서 최대값을 뺐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에서 최소값 빼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소값 빼면은 32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맥박 분포수 또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범위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범위를 이용해서 자료의 퍼진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만, 최소값만 보는 이런 경우와 요의 경우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는 자료일은 평균으로 갈수록 오히려 자료가 줄어드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이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의 분포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범위를 가지고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뺀 이 범위는 우리가 이 자료에 흩어진 정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라는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사분위수도 많이 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상치 계산할 때, 이상치를 우리가 나타낼 때 많이 써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사분위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25%, 데이터의 25%가 요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5% 있고 요게 중앙값을 중심으로 있고 여기도 25%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벗어나는 거가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 필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료가 어떻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보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분위수는 이상치를 계산할 때는 쓰지만 평균을 이용한 우리가 그 데이터의 분포를 할 때는
요거를 쓰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우리가 자료의 큰 분포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요거를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이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무게중심으로 해서 다 더하는 수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자료가 있어요. 가구당 자녀수인데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쭉 나열해 봤더니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명이 하나, 둘, 3명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명이 있고 2명이 있고 3명이 있고 1명이 있어요. 자, 평균을 내면 1.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계산하는데 그 중에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뺍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빠지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빠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네요. 눈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숫자로 보면 항상 뭐예요? 0이 나왔네요.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평균의 개념은 모든 걸 다 더하고 다 더하면은 거리로 계산해서 다 더하면 0이 되는 값이다. 평균의 의미가 그겁니다. 다 더해서 0이 안 되면 그건 평균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균은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가장 가운데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편차로 따지면 0이 나와야지만 정상이 돼요.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면 다 0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는 괜찮은데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 이걸 다 더해주면 0이 나와요. 0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0을 없애주면 되겠죠. 거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0을 없애주세요. 플러스로 계산해 할게요. 플러스 다 플러스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거리를 따질 수 있을 때 다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런데 플러스로 계산해 주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계산할 때 이렇게 자성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당연하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나오고요.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도 요거를 자승을 해주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자승을 해주면 다 플러스가 바뀝니다. 되셨죠? 그래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자승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다 더하면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0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승을 해준 거예요. 승을 해준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수학 공식에서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많이 쓸 거예요. 뭐냐면 오차라는 말, 잔차라는 말 이런 말로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평균과 분산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평균을 기준점으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린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서 보면 실제 값하고 우리가 예측 값하고의 차이를 오차라고 할 텐데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왜냐하면 거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승을 해줘요. 자, 갑자기 편차에서 이렇게 승이 나왔어요. 분산을 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리를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끝.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수학적 공식으로 하면은 왜 승을 해줘야 되는지 막 계산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분산은 이렇게 자승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편차를 쓰게 되니까 다 0이 떨어져요. 이 0을 쓸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다 자승을 해준 겁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승을 해주고요.
이렇게 자승을 해준 개념을, 이런 편차를 자승을 해준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베리언스, 변화량. 변화량인데 플러스로 된 변화량이에요. 자, 되셨죠? 그래서 분산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준 거예요. 그 자승해준 수치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줬더니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승을 해주니까 값이 뻥튀기가 됐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평균에서 배웠듯이 뭘 배웠냐면 플러스를 해주면 마이너스로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죠. 곱하기를 해주면 나누기를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비율을 계산할 때는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승으로 계산해 줬어요. 승. 얘를 다시 환원시켜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로 바꿔주면 돼요. 아까 전에 루트 배웠죠? 보통 우리가 승은 2승이니까 그냥 루트로 쳐주면 돼요. 3승이면 여기가 3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승이니까 우리가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루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자, 원자료로 다시 전환해 줘야 돼요. 이제 뻥튀기를 해줬으니까 원래 자료대로 다시 복원시켜 주죠. 복원시켜 줘야 되니까 어떻게 시켜줘야 돼요? 이 우리가 승을 해준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 승하고 루트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원데이터로 복원이 돼요. 곱하기를 해주면 나누기를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듯이, 자, 우리 측정 단위를 원상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다시 원상태로 해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승을 원상태로 해주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 편차는 편차인데, 여기서 보면 편차인데, 편차를 이렇게 루트 씌워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 표준화 시켰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편차를 써야 되는데 이 편차가 바로 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산으로 바꿔주고요. 이 분산에서 다시 표준 편차로 변환시켜 줘야지만 거리를 다 계산할 때 문제가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편차가 아니고 표준화 시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쓰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공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막 이런 공식들, 왜 여기서 이런 공식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분산해서 왜 승을 해주고요. 이거를 다시 바꿔주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 왜 자승과 루트를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런 역학관계가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해가 이제 되시겠죠. 자, 되셨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밀접하게 모여 있느냐, 넓게 퍼져 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평균 이외에 뭐를 쓴다? 편차를 써야 되는데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거를 0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산으로 변환시켜 줬다가 다시 분산해서 표준 편차로 다시 변환해 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써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쓰는 겁니다.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만 이 자승과 루트를 씌워주는 이유, 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서 다 플러스로 바꿔준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오늘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통계 뒤에 수치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이 승을 해주고 루트로 치환해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오차, 편차 이런 분석할 때 많이 쓰여요. 거리 계산할 때도 많이 써요. 즉
거리라는 거를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수학 공식입니다. 루트에서 이거 해주고요. 그래서 뒤에 가면 스퀘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퀘어. 스퀘어가 영어로 승을 스퀘어라고 합니다. 스퀘어. 그래서 민 스퀘어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스퀘어라는 게 어떤 거냐? 거리를 계산할 때는 항상 스퀘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요?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는 기 때문에 다 스퀘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루트로 다시 치환시켜줘서 원래 하는 것처럼 스탠다드, 표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앞으로의 이런 거리 개념 이런 것들을 할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내용을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편차 쓸 수가 없다. 왜? 다 더하니까 0이다. 0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준다?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분산. 그죠? 분산이라고 불렀고요. 이 분산을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주고 얘를 표준화된 편차해서 표준 편차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아, 요게 분산이 아니고 요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요 값이 분산이겠죠. 왜 n분의 1로 나눠주느냐? 우리가 10개를 했으니까 우리가 평균의 개념은 다 n분의 1로 나눠주죠. 그래서 n이라고 해주는데 왜 n-1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초보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왜 승으로 했다가 루트를 씌워줘서 원래대로 바꿔준다. 이 승과 루트는 다시 치환해주는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공식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통계에서 왜 표준 편차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다시 복습을 하고요. 나중에 확률에 가서 확률에서 정규분포 배울 때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그죠? 통계에서 요 개념을 알면 통계 끝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뒤에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도 계속 이 개념이 나옵니다. 왜? 1.96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엠피리컬 룰이라고 했는데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할 때, 확률 이론 통계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이런 법칙이 엠피리컬 룰입니다. 그 개념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평균으로부터 모든 데이터는, 아까 전에 데이터가 평균으로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흩어진 정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본 오차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먼저 그 개념부터 보면 모든 데이터는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일 때, 즉 데이터가 떨어진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떨어져 있는 거리에 모든 데이터의 거의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두 표준 편차일 때는 95%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확률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95%라는 확률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니까 95%를 이용을 해서 요 시그마만 대입해주면 거리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리를, 양쪽의 거리를 우리가 범위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아요. 일일이 다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런 거를 계산해 놓고 증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쓰면 됩니다. 얼마나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면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자료는 이렇게 표준화가 됩니다. 우리가 킬로미터, 그람, 이거는 측정 단위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몸무게는 킬로그램이죠.
뭐 90kg, 100kg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키는 170cm, 180cm에서 단위수가 하나 더 증가하죠.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표준화 되냐면 우리가 Z값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Z값으로 표준화 시키면 표준 편차가 떨어진 거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 50kg일 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kg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들의 거리를 다 더해서 n분의 1로 해줬더니 5kg 정도가 표준화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밑에 표준 편차분의 40kg에서 50kg이니까 이겁니다. 평균이 50kg인데 여기가 50kg인데 40kg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40kg은 5kg이 한 발자국이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니까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얘는 당연히 하나, 둘, 세 걸음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65kg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단위수가 뭐 50kg, 170cm 단위수가 막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시켜서 보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표준화 값은. 그래서 표준화 값은 이렇게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로 계산해 주는 거를 표준화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걸 쓰느냐? 중요한 건 왜 이걸 쓰는지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뭐예요? 측정 단위에 상관없이 자료를 비교해 주고 싶을 때 이 개념을 씁니다. 이 개념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변동계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표준화된 이런 거 Z값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CV라 그래서 변동계수라는 것도 쓸 수가 있어요. 변동계수도 같은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 여자아이의 몸무게와 50대 주부의 몸무게는 서로 틀리겠죠. 그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해주면 아까 전에 어린애들은 2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kg 정도의 몸무게 차이가 평균 차이죠. 표준 차이입니다. 그거에 따른 값하고 어른은 20kg이 아니고 5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 13만큼의 차이가 나고요. 어린애들은 8kg만큼이 보통 몸무게 차이라는 겁니다. 어른의 몸무게 차이와 어린이의 몸무게 차이는 단위가 틀리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비교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단위랑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존재했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이 단위를 무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는 걸로 표준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분석할 때요. 그때 쓰는 게 이런 표준화된 방법을 표준화 Z값으로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CV라는 값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찾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20에서 8kg 정도 차이가 나는 값하고 실제로 55g에서 13kg 차이가 나는 것하고는 이 비교하는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실제로 표준값에서의 차이가. 그 다음에 키와 몸무게를 비교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75cm에서 15cm 차이가 나는 개념은 0.09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값으로 이제 변동해주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73kg에서 9kg 차이 나는 거는 0.19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더 차이가 크냐? 그러면 몸무게가 9kg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값 또는 변동계수 값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